네, 안녕하세요. 마음을 움직이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스토리젠터 최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 스토리 프레젠테이션 플로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의 3단 구조, 정말 시작과 중간, 끝, 이 3단 구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오프닝과 클로징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 프레젠터 일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늘 있었는데요. 그 순간은 늘 이 오프닝과 클로징을 짜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고뇌의 시간이었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 기획 회의를 할 때마다 그리고 정말 프레젠테이션 당일 전날까지 엄청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프레젠테이션 오프닝이라고 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임팩트 있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뭐 청중이 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여야지.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오프닝에서 해야 되는 그런 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와닿지 않았어요. 모두 다른 청중의 상황, 모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뭐 일주일에 두세 건씩 PT가 있는데 그 청중들에 맞춰서 항상 다른 오프닝 클로징을 이제 짜야 하는 거죠. 듣는 사람한테 어떻게 임팩트를 주면서 감동을 주면서 이 오프닝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다. 그쵸?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잖아요. 이런 저의 고민은 하나의 저의 솔루션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간 동안 정말 오프닝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귀에 들어오지 않고 저만의 현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하는 저만의 신념이 생긴 이후부터는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의 솔루션은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원포인트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청중의 기억에 남길 단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먼저 정하고 나면 사실은 이걸 정하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래서 오프닝 클로징의 방향 역시 이 원포인트 메시지로 하시면 됩니다. 절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40분을 하든 청중한테는 이 한 문장만 기억시킬 거야 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시고요. 그럼 오프닝부터 클로징 그리고 중간에 있는 본문 내용도 사실은 다 이 메시지를 향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프레젠테이션 기획을 하기 전에 이 원포인트 메시지를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원포인트 메시지가 정말 저희의 어떤 모든 이야기의 앵커가 돼서 단단하게 저희를 이끌어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포인트 메시지를 먼저 잡은 다음에 그러면 이 주제를, 이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걸 전해야 할까? 어떤 소재를 찾아야 될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를 수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오프닝이나 클로징은 약간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뭔가 창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좋은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서칭해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료 수집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 이 원포인트 메시지를 잡기 전에도 디깅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뭘 원할까? 이게 궁금할 때에도 그때도 다양한 서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첫 순간 언제일까요? 네,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바로 오프닝입니다. 오프닝은 그 무엇보다 가장 집중력 있게 사람들이 모두 다 몰입하는 시간이고요. 그만큼 가장 임팩트 있게 우리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레젠테이션 오프닝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따라서 우리의 첫 이미지가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중을 사로잡는 오프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했던 다양한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가 계속해서 말했던 청중의 언어로 이야기하라라는 겁니다. 청중의 언어를 수집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고객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한 병원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심사위원을 보니까 키맨 중에 한 분이 CEO분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 좋다. 그러면 CEO 인사말에 한번 가볼까? CEO 인사말에 한번 보고 거기에 엄청나게 큰 사자성어 하나가 탁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이 사자성어가 이제 모든 우리의 어떤 사무실에 다 붙어 있죠. 그쵸? 슬로건처럼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어가 너무너무 익숙할 거예요. 그쵸? 듣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오프닝에 이 사자성어를 팍 띄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딱 PT하는 현장에는 그 CEO분은 들어오시지 않으셨는데요. 아쉽게도. 근데 그 이사님이 들어오셨거든요. 이사님 역시 너무너무 익숙한 사자성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회사에서 말하고 있는 사자성어를 우리가 제안하려고 하는 내용과 엮어서 탁 처음에 탁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자성어를 보시고 그 이사님이 오 이렇게 딱 탄성을 지르시더라고요. 그때 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중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아주 단순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청중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프닝과 클로징의 브릿지를 거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키워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신뢰를 주겠다 아니면 열정을 주겠다. 우린 진짜 열정적이고 너무 하고 싶어. 아니면 우린 변화를 주겠다. 어떤 체인지라는 키워드를 잡았다라고 했을 때 그 체인지라는 키워드를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똑같이 클로징에서 한 번 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닝과 클로징의 브릿지를 걸어서 한 번 더 보여줌으로써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서 더 인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닝과 클로징의 브릿지를 거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청중이 처한 상황으로 이제 풀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막 추운 겨울이었어요. 이제 막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그런 때였고요. 하지만 백화점에 있는 분들은 되게 힘들 것 같았어요. 그쵸? 365일 중에 제일 힘든 순간. 왜냐면 나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고 싶은데 나는 일해야 되잖아요. 그쵸? 백화점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포착을 해서 오프닝에 실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똑같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 떠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프닝에서 꼭 중요한 건 질문을 했으면 그 대답을 들을 때까지 꼭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죠. 그래서 그 경직된 상황에서 한두 명씩 이렇게 말이 터지는 순간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할 때 딱 이제 장표를 띄웠죠.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365일 중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막 딱 공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우리가 정말 선물과 같은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했던 경험이 있고요. 실제로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중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로 풀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처음 느낌을 끝까지 이제 유지를 해야 되고 처음 느낌을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클로징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이미지를 청중들에게 어떻게 각인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프닝과 클로징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징 같은 경우에는
짧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에 임팩트 있게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고, 그래서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오프닝 클로징을 고민했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요거였던 것 같아요. TV나 잡지 속에 있는 광고 카피를 엄청나게 열심히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카피라이팅이 있으면 제 노트에 이제 적어두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식으로 다양한 카피라이팅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장표에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써 있는 장표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제발 감사합니다라는 거는 말로 해주세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장표를 만들지 말고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어떤 광고 카피와 같은 우리의 슬로건 형태의 우리의 메시지를 마지막 장표에 넣고 마지막까지 청중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각인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클로징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마무리는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할 때 어떤 편견을 깨기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에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내용이나 부정적인 내용 같은 것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여운이 끝까지 저희 어떤 업체 이미지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은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오프닝과 클로징의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프닝에서 우리가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길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클로징에서는 짧고 간결하게, 그렇죠? 그리고 오프닝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떤 숫자로 수치적으로 어떤 증명할 수 있는 딱딱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클로징은 조금 더 감성적인 이야기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프닝과 클로징의 밸런스가 잘 맞는지를 보시면서 이 두 가지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만드는 3단 구조에서 이 오프닝과 클로징에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만 잘 전달해도 안에 있는 본문의 플로우의 개연성만 이제 잘 엮어주시면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이야기를 알차게 채워줄 본문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프닝과 클로징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안에 정말 본질이죠. 본문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도 중요한데요. 개연성 있는 플로우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불필요한 장표는 과감히 삭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습관적으로 들어가 있는 장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기존에 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이유로 습관적으로 들어가 있는 장표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사실은 우리 제안에서 이번에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과감히 삭제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저희는 전해야 되는 이야기는 너무 많고요. 저희의 시간은 아주 짧아요. 그리고 청중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청중이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요. 앞뒤 장표 간에 이 장표가 나오고 다음 장표가 나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개연성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쫀쫀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1, 2, 3, 4, 5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요. 이 나열식이 아니라 앞장표가 뒷장에 나오는 이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이야기가 있는 어떤 플로우가 있는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장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메시지를 더욱더 확고하게 계속해서 논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팩트를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숫자로 이야기를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전문가나 실제로 우리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던 고객들의 인터뷰를 담는 것도 증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를 여러분들이 수집해서 여러분들만의 근거 자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면서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떤 걸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듣는 사람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가인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가 이 내용을 시간을 내서 듣는 거는 나한테 그래서 어떤 게 좋은데? 라는 것들을 듣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듣는 사람의 어떤 삶의 변화를 그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듣는 사람은 왜 이 이야기를 시간을 내서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상상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수집한 문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최진석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불편함을 해결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한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변화를 야기하는 것, 바로 문명적 탄생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이나 지금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하고 있는 어떤 솔루션이 다 인간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한 거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저는 하나의 문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갈 것인지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를 프레젠테이션 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